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환상을 갖고 있는 거는 영원히 성장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친구들이 영업이익률이 조금씩 꺾이기 시작하고 배당이란 얘기가 나오고 주주환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그때 고점입니다. 그때부터는 반토막 반대반토막 났다가 다시 그 고점 향해 갈 거예요. 이거는 꼭 명심을 하셔야 되는 게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2차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2차전지는 올라서 옆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미국의 테크처럼. 아니에요. 제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전략을 명확하게 수립을 하시고 내가 언제는 팔아야겠다라는 전략을 수립을 하셔야 된다. 그 에코프로 되게 네. 엄청 요즘 그 날아가고 있는데 네. 에코프로 삼형제, 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네. 뭐지? HN. HN인가요? 네. 그 세 개가 합치면 네이버의 시총을 넘어섰대요. 네. 그리고 현대차의 거의 턱밑까지 추격을 네. 했다고 하는데 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러면은 과거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짧게 보면은 2021년도 카카오 그룹의 전체 시총이 뭐 대기업을 넘어선다. 그리고는 카카오 그룹의 전체 시총이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 뭐 대한민국 5등, 10등 안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뱅크가 상장할 당시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있는 뭐 KB 혹은 뭐 신한지주보다 더 높은 밸류를 받고 상장을 한다. 맞아요.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0조 중반대에 어마어마한 밸류를 받고 상장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주가가 어떻게 됐나요? 지금은 뭐, 네. 그거 제가 아는 분이 네. 거기 회사 다니시는데 그거를 주식으로 받았대요. 마이너스 50% 막 이런다고 울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카카오가 10만 원을 넘는 순간부터 이제 카카오뱅크 상장한다는 이슈로 10만 원 넘는 순간부터 계속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나가서 또 제 채널에 카카오는 안 됩니다. 제발 안 됩니다. 조심하세요. 좋은 기업이지만 나쁜 주식입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근데 그러고는 몇 번 와서 저랑 소통하셨던 분이 사실은 본인이 카카오뱅크 직원인데 아니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카카오뱅크 내에 뭐 스톡옵션 받은 직원분들 중에서 저를 아시는 분들이 꽤 되신다라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항상 주식시장에서 좋은 주식과 나쁜 주식,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 이걸 좀 분류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부분에서 지금 그렇죠. 에코프로 그룹에서도 저는 에코프로 BM은 지금도 투자하셔도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에코프로 BM은 괜찮죠. 사업 부서기 때문에. 네. 이쪽은 리튬이라고 하는 혹은 양극재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는 뭐 공급선 중간에 있는 모든 사업을 총괄하고 본인이 끝까지 어떻게 보면은 에코프로 BM이라는 법인이 영속적으로 2차 전지 사업을 영위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에코프로 BM은 지금도 분할 매수하시면은 나중에 되면 어떻게 보면 케미칼 기업으로서도 매력적인 기업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에코프로 HN은 환경 관련된 기업이잖아요. 뭐 백가스하고 폐기물 뭐 소각하고 이런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업이 뭐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정말 수급 때문에 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 이 부분은 정말 조심스러운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카카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왜냐 그러면 지금 여의도에서는 이런 표현도 쓰시더라고요. 패시브가 만든 괴물이다. 왜냐면 지금 에코프로는 딱 명확하게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5월 말에 MSCI 정기 변경이 있을 것이고 그때 외국인이 결국에는 몇 천억이 되는 주식을 사야 한다. 그럼 이 이슈를 보고는 결국에는 처음에 출발은 이 친구가 수다나 리튬도 있고 뭐도 있고 신사비 뭐도 있고 얘기를 많이 한 상황이었고요. 그러면서 상승하는 과정에서 공매도 쇼크오버가 2번이나 터졌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여의도에서 청산 절차를 밟는 뭐 사모펀드가 있니? 그리고는 뭐 사모펀드가 어마어마한 손실을 해가지고 뭐 펀드런이 나오고 있니?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문제가 좀 많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머니 게임에서 어떻게 보면은 친구지. 타겟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술자리에서는 또 우스갯소리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장이 이렇게 불장인데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은 돈을 굴리는 곳에서는 돈을 잃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는 이런 부분에서 이게 정말 주식시장 어렵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에서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은 에코프로라고 하는 그 그룹이 작년도에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때도 한번 이 영상을 올렸어요. 왜냐 그러면은 그때는 주가가 상승하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에코프로가 그 밑에 자회사로 뭐 소위 말해가지고 뭐 배터리 재활용을 하는 업체 그리고는 수산 리튬을 뭐 가공하는 여러 가지 이런 기업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프리미엄을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가 저평가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작년도에 법이 하나 바뀌었어요. 뭐냐 그러면은 물적 분할 금지법이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좀 얘기가 되는 회자 되는 것이 있는데 물적 분할을 하면은 7년 동안 IPO를 할 수 없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우리가 LG엔솔로 크게 당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에코프로 그룹이 그 법안이 발의되기 직전에 했던 행동이
본인들이 들고 있는 신사업부를 다 물적 분할을 미리 시켰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IPO를 다 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거죠. 이게 인적 분할이 돼서 인적 분할 상장이 됐든 아니면은 물적 분할로 신규 IPO가 됐든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에코프로 그룹이 보인 행동은 누가 보더라도 오해할 수 있는 행동이었고요. 실제로 그 중에서 하나의 사업부를 올해 연말 되면 IPO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카카오가 카카오뱅크를, 카카오페이를, 또 카카오 모빌리티를, 그리고는 카카오 게임즈도 IPO를 했죠. 그럼 나중에 되면은 카카오 엔터도 IPO를 할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슈를 보면서 사람들이 카카오는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붙었고 수익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뭐 단기 매매든 아니면은 그냥 뭐 장기 투자가 됐든 계속 접근을 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에서 한 번 하락 추세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게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모르는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사업부를 다 끌어안고 내가 모든 걸 다 할 거야라고 계속 끌고 가고 미국식 애플처럼 마이크로소프트처럼 계속 끌고 간다 그러면은 희망이 있고 장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핵심은 중복 상장이잖아요. 모든 사업부를 떼서 중복 상장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업부에 나중에 IPO 이후에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좋은 기업이에요. 우리나라의 2차 전지 밸류체인의 핵심적인 그룹이고요. 여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선견지명으로서 사업을 잘 키워나간 건 맞습니다. 다만 좋은 주식이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IPO를 안 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시면은 저도 의견을 바꾸겠죠. 근데 IPO를 하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고요. 나머지 기업들도 이제 흑자가 나오고 이게 밸류가 나오면은 IPO를 준비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2차 전지는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빵빵한 곳이 없어요. 에코프로의 가장 큰 경쟁자가 누구냐 놓고 보면은 포스코 케미칼이죠. 포스코 그룹이 있습니다. LG 화학이에요. LG 그룹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캐시카우를 들고 있는 대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되고 글로벌로 나가면은 더 많은 기업들 나아가서 중국 공산당과도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서 자본을 땡겨야 되고 소위 말해서 주식시장을 이용해서 뭔가 증자를 진행을 하고 주식을 더 발행을 해가지고 이 자본으로 사업을 키워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성장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수밖에 없지만 이거는 소액주주들한테는 피눈물이 나는 행동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에코프로 여전히 5월 말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뭐 더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많고요. 저도 그 의견에 동의는 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꼭 이 회사가 주식시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회사를 성장시킬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에코프로 BM도 많이 올랐고 에코프로도 많이 올랐는데 그 약간 뭐 물적 분할 그런 비슷한 이제 그런 이슈가 없다고 하면 카카오 같은 이슈가 없다고 하면 에코프로 BM은 분할 매수해도 괜찮은 건데 에코프로는 그런 게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게 매수하기가 조금 아무래도 에코프로 BM과는 차이가 크다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장기 투자하는 회사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보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맞아요. 그 에코프로를 좀 얘기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되게 긍정적으로 그 2차 전지 K 배터리를 얘기하시지만 이거를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언젠가는 그걸 또 따로 떼지 않겠느냐.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올라서 뭐 떨어진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이슈, 우리를 계속 힘들게 했던 카카오나 LG에너지솔루션이나 그런 이슈. 제가 어떻게 보면 LG화학도 그렇고요. 카카오도 그렇고요. LG화학이 물적 분할 IPO를 발표했던 그 시점에 제가 방송을 계속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도 안 된다. 제발 사지 마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고는 더 올라갔어요. 더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욕도 많이 먹었죠. 그러고 난 뒤에 IPO가 난 뒤에 주가가 좀 밀리는 과정에서는 그때 맞았네. 이런 말씀도 하셨었고요. 제가 카카오랑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게 답답해가지고 제가 종토방에 글도 남겨놨어요. 네이버 종토방에다가 오늘이 고점이 될 겁니다라고 정확하게 고점 날 밤에 제가 글을 써놨어요. 그리고는 지금도 그걸 저는 당당하게 인증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거는 주식의 금융적인 방법에서의 고점이다. 기업이 더 성장을 못한다는 게 아니다. 지금이 주식, 지금이 시가총액, 지금의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이거는 장기간의 고점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는데 에코프로 앞으로 수급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안 좋게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죠. 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제가 뭐 간섭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제가 또 한 가지 종목에서 셀리버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최근에 좀 사고가 터지긴 했는데 그 종목이 2021년도에 첫 상한가 가기 전에 제가 방송에서 이런 종목은 정말 인생 꼬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주식을 10년 넘게 하는 과정에서
제 경험치에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2년, 3년 뒤의 주가는 모릅니다. 근데 2년, 3년 뒤의 주가까지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워런 버핏도 이런 얘기하잖아요. 10년을 보유할 게 아니면은 아예 투자를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에코프로 BM은 여전히 긍정적이에요. 좋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꼭 이 수급적인 측면, 주식적인 측면, 이 금융적인 측면에서의 고려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왜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아, 좋은 참고사항 같습니다. 그러면 그 비슷한 게 포스코홀딩스 있잖아요. 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도 있고 네. 그런 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어떻게 보면 주주총회를 하면서 본인들이 그죠 어떻게 보면 디스카운트를 받는 건 아니에요. 국제유가 기준으로 움직이는 친구다 보니까. 그런데 SK온이라는 게 이미 물적 분할이 되어 있고 IPO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2차 전지가 오를 때 한 번도 오르지 못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주총회에서 우리가 회사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기존의 SK 이노베이션 주주들한테도 SK온의 지분을 일부 나눠줄 수 있도록 뭔가 정책을 짜겠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10몇 프로 올랐죠. 네, 다만 이게 1대1로 주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회사 갈 수 있는 그런 방식에서 2차 전지는 앞으로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서 최근에도 이제 국민연금으로부터 2조의 증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투자자로부터 전 세계 돈 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 지분 줄 테니까 돈 좀 주세요. 그리고는 이게 5년, 10년 뒤에 익절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홍보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 세계를 상대로 경쟁을 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는 영역이고 제조업이에요. 공장을 지어서 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물건을 팔아서 그 이득으로 또 공장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공장을 최대한 빨리 짓는 게 이득이죠. 그러니까 돈을 막 땡기고 지분을 막 땡겨가지고 공장을 먼저 짓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 상황에서 앞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일 걱정스러운 게 이거예요. 왜냐하면 공장을 50개 필요한데 100개를 지어 놓으면 50개는 망해요. 이게 지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일단은 출발선상에서 다들 돈을 땡기고요. 공장을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우리는 성장에 대해서 이 정도면 성장하겠네 라고 프리미엄을 주면서 어떻게 보면 거래를 하자라는 건데 SK이노베이션은 워낙 좀 딱지가 강하게 씌워져 있습니다. 기존의 케미컬 정유 사업이 워낙 큰데다가 지금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실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IPO가 되잖아. 항상 지금 2차 전지 랠리가 나오면은 마지막으로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이 뜨고는 2차 전지 랠리가 좀 흐지부지가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고 대장주가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SK이노베이션은 좀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좀 상승은 할 수 있겠으나 뭐 다른 기업들처럼 뭐 몇 배씩 가는 건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지금 SK이노베이션의 지분도 계속해서 좀 희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SK이노베이션은 좀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적정 주가를 국제유가 기준으로 여전히 산정을 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철강이 너무 커요. 철강이 너무 크고 너무 무거워요. 근데 오늘 막 10%씩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2차 전지 이슈도 붙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SK 이노베이션도 10%씩 움직이는 이런 부분이 2차 전지 대장주가 너무 위에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붙어 있는 애가 누가 있냐면서 계속해서 수급적으로 이게 좀 돌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기존의 중국 내 아변 열연 가격 그 등락을 이겨내고 2차 전지로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이런 부분이 되려면은 정말로 이제 리튬 관련된 이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찍혀줘야 되거든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럼 올라가다가도 얘는 무거워. 안 돼. 또 코스피 200에 들어있다 보니까 무거워요.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코스피 200 기준에서 움직임도 좀 이렇게 좀 고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무거운 종목이라서 더 늦게 간다. 솔직히 SK이노베이션 포스코홀딩스가 2배 갈 수 있냐 그러면은 그거는 물음표예요. 근데 1000억짜리 2차 전지 관련 기업 1000억짜리 뭐 중소형주가 2차 전지가 묻는다 그러면은 2배 가냐 5배 간다고 얘기하죠. 1조는요? 1조 때면은 갈 수는 있는데 그 기업의 어떻게 보면 숫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게 참 지금 시장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갈 것 같다라고 해서 사면은 정말 믿음직스러워서 사면은 안 가요. 쟤는 뭐야 그럼 가요. 이게 정말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수급 파티를 즐길 수는 있지만 이 부분에서 기술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섞여 있으면 확실히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고. 원래 우량하기 때문에 더 무겁죠. 네.
그렇게 봐야겠군요. 그러면 그 소재 단위에서 네. 대장으로 진짜 많이 간 게 에코프로 BM하고 포스코 케미칼 많이 갔잖아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또 LG화학은 잘 못 갔잖아요. 네. 그거는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LG화학은 그냥 기본적으로 화학을 만드는 플랜트가 글로벌 4등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케미컬 기업이라고 딱 봤을 때 보면은 바스프, 듀폰, LG화학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바스프도 2차 전지 양극재를 하고 있고요. 듀폰도 그쪽으로 합니다. 다우듀폰이라고 미국에 있는 기업인데 걔네들도 해요. 그래요? 안 갑니다. 왜냐하면은 케미컬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이거까지 얘기하면 좀 시간이 많이 길어질 것 같은데 일단 2차 전지의 전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에코프로비움, LNF 전부 다 공장이 있고요. 화합물을 넣고 화합물을 만들어내는 케미컬 기업입니다. 케미컬 기업의 본질은 시클리컬이에요. 자, 그럼 시클리컬은 뭐냐? 애경유화 아니면 대한유화, LG화학, 롯데정밀화학 차트를 쭉 10년짜리 열어보세요. 바닥에서 2배, 3배, 4배 갔다가 다시 바닥으로 갑니다. 경기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돼서 우리가 환상을 이제 어떻게 보면 쓰고 있는 거는 숫자가 계속 늘어날 거단데 어느 순간부터 2차 전지 배터리 교체, 자동차 수요, 경기 침체 이런 것에 있어가지고 리튬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올랐다가 수요가 빠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흑자를 볼 때는 쭉 올라가는데 적자를 볼 때는 한도 없이 적자를 봅니다. 흑자를 볼 때는 한도 없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주가가 파도를 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시클리컬이라고 하고 이 경기 사이클이 3년에서 5년 정도 걸려요. 한번 물리면은 정말 골치가 아픈데 한번 대박 나면은 정말 돈을 많이 버는. 특히 우리나라가 제조업 기준이고 수출 중심이고 글로벌 경기를 많이 타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되게 많아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9만 원에서 5만 원 왔어요. 거의 반토막이죠. 이러고는 다시 우리는 10만 원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더블을 보는 거예요. 하이닉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제조업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글로벌 경기를 탈 수밖에 없고 지금이야 전기차가 성장을 하죠. 전기차가 나중에 돼서 내연기관차처럼 사이클을 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에코프로 BM이 됐든 LNF가 됐든 포스코 케미칼이 됐든 다 사이클일 거예요. 케미컬입니다. 베이스는 케미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환상을 갖고 있는 거는 영원히 성장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친구들이 영업이익률이 조금씩 꺾이기 시작하고 배당이란 얘기가 나오고 주주환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그때 고점입니다. 그때부터는 반토막 반대 반토막 났다가 다시 그 고점 향해 갈 거예요. 이거는 꼭 명심을 하셔야 되는 게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2차 전지는 올라서 옆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미국의 테크처럼. 아니에요. 제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미리 인지를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매도점도 잡으실 수 있는 거고 그 매도점을 쉽게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주변 차가 30% 50%가 전기차가 되면은 2차 전지 다 팔면 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전기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계속 올라갈 것 같다. 지금은 2024년을 땡겼다가 5년을 땡겼다가 6년을 땡기고 있어요. 그럼 이 부분에서 계속 지금 올라간다고 표현하시는 분들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2030년의 주가가 어디 있을까요? 2030년 주가가 지금의 주가와 동일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벌었다가 못 벌면 동일해지는 거죠. 거기서 배당을 얼마나 줄 수 있냐. 그리고는 그 경쟁 과정에서 아까 공장 50개 필요한데 100개를 지어서 50개가 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망하는 기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2010년대 스마트폰이 처음 일어났을 때 PCB 업계가 그랬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업들이 PCB를 하겠다, 스마트폰 부품에 진출하겠다 했다가 지금 남아있는 기업은 뭐 해성 DS에다가 뭐 이수페타시스에 뭐 대덕전자에 몇 개 없습니다. 다 망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2018년, 2019년 기준으로 PCB 업계들 보면은 다 적자였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2010년대 주가가 제일 좋았고 그때가 고점이었고 지금까지 흘러내렸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아직 고점이라는 말씀은 뭐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전략을 명확하게 수립을 하시고 내가 언제는 팔아야겠다라는 전략을 수립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LG화학 같은 경우는 화학 베이스라고 그냥 보시는 거고 네. 아무래도 시크리컬이 더 크게 그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LG화학은 기존의 케미컬도 시클리컬을 타는 거고요. 지금 양극재야 성장을 하는 거지만 얘네들도 결국에는 시클리컬을 타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 성장성은 있지만 결국 그래서 배당이 얼마냐. 글로벌 기준으로 배당이 얼마냐인데 바스프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지금 5% 정도, 뭐 4에서 6% 왔다 갔다 합니다. 독일에 있는 기업이고요. 다우디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LG화학은 조금 그 배당 측면에서 조금 이게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LG화학 우선주가 또 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 친구는 뭐 배당 한 3% 4% 왔다 갔다 한다. 그런 점에서는 케미컬은 결국 배당입니다. 시클리컬로 돈을 땡길 때 왕창 땡기고 그래서 배당 얼마나 줄 수 있는데 그럼 돈 못 버네 배당 못 주네 주가 박살. 돈 잘 버네 배당 잘 주네 주가 급등.
이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럼 화학이 조금 사이클이 지금까지는 안 좋았는데 네. 좀 좋아진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경기 침체를 걱정을 했어요. 경기 침체는 소비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총 판매되는 물건량이 줄어드니까 케미칼이 줄어들겠죠. 근데 이 상황에서 오히려 돈이 풀린다. 지금은 경기에 어떻게 보면은 회복을 바란다라고 하면서 그걸 선반영할 거다라고 말씀을 이제 서두에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은 케미컬처럼 시클리컬 기업은 올라갈 거고 반도체도 시클리컬이죠. 걔들도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모아가실 종목을 선정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과정에서 핵심은 이거죠. 과연 정말 지금 뭐 은행 위기 아니면은 뭐 부동산 위기 그 다음에는 국가 부채 위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안 터뜨리고 올라가냐. 핵심은 다시 돌아간 원점은 그래서 빅쇼트가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왜냐면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최악의 경우에는 국가가 하나 터진다. 미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정말로 20% 30% 뭐 나스닥 기준으로 만스닥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지금 정말 어려운 구간인데 그냥 장기로 보시고 모으시고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1년에 20% 30% 목표 수익률을 정해놓으시고는 장기로 그 포트를 가져가세요. 그러다가 6개월 만에 10% 15% 떴으면은 1년으로 연장했을 때 목표 수익률 달성한 거잖아요. 그럼 비중을 좀 줄이시면 됩니다. 혹은 그보다 더 올라가면은 좀 비중을 많이 줄이시면 돼요. 다시 내려오면은 또 사시면 되고.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조심조심 살금살금 좀 이렇게 수익을 아껴 나가야 돼, 수익을 쌓아 나가야 되는 구간이지. 지금은 따블 노리면은 그 반토막 반에 반토막 날 수 있어요. 야, 오늘 너무 중요한 포인트를 정말 큰 범위 내에서는 빅숏의 그 가능성 그리고 개별 단위로 왔을 때는 그런 지주사 그런 문제들 거버넌스의 문제들 또 하나는 또 우리나라의 그 제조업의 사이클 그런 부분까지도 그래서 이게 똑같은 2차 전지에 들어가지만 그 안에서 왜 대장들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케미칼은 그렇게 막 가는데 또 LG화학은 또 그렇지 않고 그런 포인트들이 왜 발생하는지를 큰 틀과 세부적인까지 너무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쪽집게 과외 선생님 같아요. 네. 그렇게 투자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되게 감을 잡으실 것 같은데요.